최근 서울 집값이 꺾이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. 어느 지역은 뭐 집값이 올랐다고 하고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,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, 또 어느 지역은 집값이 고점 대비해서 내리고 있다, 집값 추세가 점점 꺾이고 있다고 해서 이 많은 분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좀 어떤 상황인지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,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서 이 정부는 집값 고점론을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, 여태까지 들어맞지 않다가 지금까지도 계속 고점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잇따라 발표된 이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내년도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습니다. 과연 현재 부동산 시장을 좀 어떻게 전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집값 관련 기사를 먼저 언론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좌측에는 내년에도 뭐 집값을 상승한다, 그러한 원인과 전망치가 나와 있고, 이 우측에는 이 집값 상승세가 현재 둔화하고 있다,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이제 조금 상반된 모습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, 먼저 이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내년에도 집값이 2.5% 오른다, 그리고 뭐 주택 공급 수요 예측 실패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까 내년에도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,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, 그리고 단연간 누적된 공급 부족으로 내년 역시 집값이 오를 것이다. 반대로 이 현재 시장 분위기는 조정 양상, 곧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있다, 이런 기사들을 보면 전국 집값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고 세종 하락폭이 커졌다. 그리고 수도권 집값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만에 0%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. 그리고 심지어는 급매물도 거래가 안 되고, 노도강 지역에서는 서울 노원 도봉 강북구 지역에서는 집값 하락 신호도 나오고 있다, 이런 헤드라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을 판단하는 데 조금 헷갈리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. 내년도 전망을 두고 이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주택산업연구원도 나오는데, 이 주택산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2.5%, 전세가는 3.5% 오른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, 그리고 내년도 전망으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 중에서 뭐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5%, 전세값은 4% 상승할 것이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건 아파트 기준이고요.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민간 연구기관들이 대략 2에서 5% 정도의 상승을 예측하는데, 여기서 마지막에 눈에 띄는 연구기관이 하나 있습니다. 이 바로 국토연구원입니다. 국토연구원.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, 이 민간 기관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이죠. 이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도 내년 주택가격 상승이 무려 수도권은 5.1%, 그리고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지방은 국토연구원에서 3.5%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. 이 5.1% 수치 상승폭을 한번 보면은 이 국책연구기관이 이 나머지 4개 민간 연구기관보다도 오히려 상승폭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아까 최근에 하락 조짐을 보인다라는 기사들이 현재 좀 나오고 있다,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, 그 기사들을 토대로 이 현재의 시장 상황을 한번 정확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이게 헤럴드 경제 기사입니다. 강북구 미아 뉴타운에 있는 SK 북한산시티, 뭐 한 4천 가구 정도로 되는 3,800가구 정도의 아주 큰 대단지인데, 이 단지가 아마 정릉역 위쪽으로 우이신설선 노선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인데, 이 아파트의 전용 114제곱미터는 올해 9월에 9억 8,500만 원의 신고가 거래가 됐지만, 지난달 초에는 8억 9,9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,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언뜻 보면은 이게 가격 조정 양상으로 대략 8,600만 원 가량, 뭐 1억 원 가까이 빠졌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게 실거래가를 찾아보면 사실상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. 이 SK 북한산시티의 최근 매매 실거래가 자료입니다. 9월에 거래된 아까 9억 8,500만 원, 이게 신고가 거래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 거래를 보면은 13층 거래건이고, 10월 초 아까 얘기했던 이 8억 9,900만 원의 거래는 1층입니다. 1층. 이 13층과 1층 거래였다,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, 보통 1층이 로열층에 비해서 이 가격이 10%, 또 많게는 15%까지 가격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, 이 사실상 층수를 따져보면은 이 8억 9,900만 원 거래는
그냥 평소에 거래된 시장가 그대로라고 봐야 되지 이게 떨어졌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. 왜냐하면 이 8억 9,900만 원 사실상 뭐 거의 9억 원이라고 봐야겠죠. 9억 원인데 이 아파트 거래 4개월간 추이를 보면은 저층 아파트들은 뭐 그냥 9억 초반에서 뭐 보면 9억 5천만 원, 9억 1천만 원, 그리고 9억 4,500만 원, 고층인데도 9억 4,500만 원, 뭐 9억 중반, 초중반에 거래된 그런 아파트였던 겁니다, 사실상. 그리고 아까 그 헤럴드 경제를 조금 더 이어서 보면은 또 사례로 나온 단지가 있는데 노원구에 있는 상계주공 4단지입니다. 이 상계주공 4단지 58제곱미터, 전용 58제곱미터를 보면은 지난 7월에 8억 1,500만 원에 거래됐던 것이 지난달 12일에는 7억 4,700만 원, 여기도 한 7천여만 원 정도 싸게 거래되기도 했다.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까 사례랑 급매물 가격을 낮춘 매물들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, 마찬가지로 이게 그만큼 싸졌는지는 한번 실거래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노원구에 있는 상계주공 4단지의 매매 실거래가 최근 자료입니다. 이 거래를 보면은 가장 최근 거래인 7억 4,700만 원, 기사에 나왔던 그 금액이 거래가 됐고요. 그 직전 신고가가 기사에 나왔던 이 8억 1,500만 원, 이 7월에 계약된 걸로 보이는데 8억 1,500만 원, 비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7천여만 원 정도 가격이 낮춰졌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8억 1,500만 원 신고가가 나왔던 이 같은 달 7월에 거래된 양상을 보면은 이 7억 4,700만 원과 같은 금액으로 거래된 사례도 있고요. 그리고 7억 8천만 원, 7억 9천만 원, 7억 원 후반대의 거래가 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사실상 이 아파트의 적정한 7월의 가격이었는데, 7억 후반이랑 비교하면 이 아파트가 뭐 한 3천만 원, 4천만 원 정도 빠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7억 4,700만 원이라는 수준이 최근의 실거래가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가 된 것은 맞다. 보통 이 가격이 오를 때도 단계별로 서서히 오르고 내릴 때도 이게 서서히 내리는데, 지금은 이 가격을 보고는 내릴 조짐이 보이는 시기다,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사의 공인중개사들의 반응을 봐도 제 분석과 비슷한 이런 코멘트들을 하고 있는데, 이 아까 봤던 이 강북구 미아 뉴타운 SK 북한산 시티 인근의 뭐 공인중개사 대표는 이 북한산 시티 같은 경우에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생각하는 적정 가격의 인식차가 1억 원에 가깝다 보니 팔리지 않고 매물만 현재 쌓이고 있다. 그러니까 매물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, 그러면서 이 가격의 하방 압력이 가해지는 매수자 우위 시장은 맞는 것 같다,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즉 기사에 나온 거래 금액은 조금은 과장된, 흔히 기자들이 말하는 이 야마, 기사 주제에 맞춰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좀 거래 금액 차이가 큰 케이스들을 들고 이 기사를 작성한 거고, 서울 내 중저가 지역에서는 결국에 약간씩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, 이런 정도로 현재 상황을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 가격과 관련해서 또 화두가 된 뉴스가 하나 있는데 바로 GTX입니다. GTX 호재로 단기간 급등 지역부터 타격을 받나, 이 기사들을 최근에 보면은 너무 많이 올랐나, GTX로 또 광명 인덕원 집값 2억 내렸다, 그리고 GTX 호재 어디로, GTX 호재에 샀는데 인덕원 3억 원 뚝 왜,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는데요. 단기간에 이런 교통 호재를 기반으로 가파르게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오는 것, 먼저 가격 조정이 오는 것 아니냐, 이런 전망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것도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기사는 이데일리 기사입니다. 이 수도권 강역 급행철도 GTX 교통 호재로 급등세를 보였던 지역에서도 수억 원 떨어진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, 이런 내용인데,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역 인근에 있는 이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 아파트 전용 85제곱미터 실거래가를 보겠습니다. 지난 6월 GTX C노선 추가 정차역이 확정된 이후에 12억 4천만 원까지 치솟았지만, 그 이후 지난 8월부터 지난달 11월까지는 9억 원대에 5건이나 하락 거래되면서 급락했다. 언뜻 보면은 이게 뭐 거의 한 3억 4천만 원이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건데, 이게 사실 기사 내용만 봐도 조금 의아한 그런 좀 이야기인 것 같죠. 그래서 실거래가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 인덕원역 인근에 있는 이 대우 아파트, 인덕원 대우 아파트 보면은 최근에 거래를 보면은 9억 3천, 그리고 9억 2천, 9억 8천, 9억 2천만 원,
9억 5천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. 그 전에도 보면은 뭐 9억 2,500만 원, 10억 5천, 10억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던 아파트였습니다. 6월 17일에 근데 이 GTX-C 우선 협상자로 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아마 선정되면서 당시에 왕십리역이나 의왕역, 인덕원역이 이 추가 정차역으로 확정되면서 이 세 지역의 집값이 상당히 좀 들썩이는 양상이 보이긴 했는데 이 6월 17일 확정 이후로 거래가 이 당시 6월 18일 10억 5천만 원 이게 조금 아마 그 교통 호재를 반영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뭐 9억대에서 살짝 올라간 10억 중반대의 거래가 체결이 됐는데 뭐 어쨌든 이 아파트가 뭐 9억에서 10억 정도로 거래된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난 7월이랑 8월에 이상하게 거래된 조금 의아하게 거래된 건이 두 건이 있는데 바로 이 11억 3,500만 원이랑 12억 4천만 원 이 두 거래가 딱 끼어 있습니다. 얼핏 봐도 좀 이상하게 느껴질 텐데 GTX 소재로 뭐 갑자기 2억 3억씩 오른다.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이 사례들을 갖고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앞뒤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 이 10억 5천만 원 이렇게 10억 중반대에 계속해서 몇 차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1억대가 나오고 그리고 집값이 오르는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건 그냥 뭐 단계적으로 오른 것도 아니고 조금은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. 그리고 12억 4천만 원 이후에도 이 단지가 계속해서 5차례나 걸쳐서 9억 후반대 초반대 9억 후반대 이 9억 원대의 정상적인 거래가 된 겁니다. 근데 언론에서는 이거를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이 최근에 4-5건 거래는 이 아파트의 뭐 적정한 시세의 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듯합니다. 이 12억 4천만 원 가장 높게 거래된 이후에도 이 아파트는 4-5건의 거래가 계속해서 9억 초반, 중반, 후반 그냥 9억 원대 정상 가격인 때에 거래가 된 겁니다.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. 근데 언론에서는 이 두 가격 대비 무려 뭐 가격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를 갖고 기사를 쓰니까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은 정확하지는 못한 시장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찬가지로 아까 그 교통호재 가격 급등지의 조정 양상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 신안산선이 지나는 광명시에서도 현재 뭐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이 경기 광명시에 있는 일직동 광명역 푸르지오 단지인데 이 단지 전용 84제곱미터에 지난달 7일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. 직전 거래 14억 7천만 원보다 2억 2천만 원이 무려 떨어진 가격이다.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KTX 광명역 같은 경우에서는 KTX도 지나고 앞으로도 신안선선이랑 월판선이 지나는 곳으로 교통호재가 반영돼서 뭐 가격이 뛰었는데 최근에는 조정 영상으로 가격이 빠졌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좀 떨어져야 한다라는 어쨌든 기사 주제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기사화를 사실 기자들이 평소에 많이 하긴 합니다. 그런데 일단 이 아파트도 매매 실거래가를 보면은 일단 30평대 거래 자체가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2건밖에 없었습니다. 이 타입에서는 9월까지는 한 건도 없다가 10월에 아까 말한 14억 7천만 원 거래가 있고 11월에 12억 5천만 원 거래가 있습니다. 일단 거래 자체가 적으면 사실 데이터로 쓰는 게 사실상 상당히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2건의 거래가 뭐 10월에 14억 7천에서 2억 2천만 원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층수가 4층과 26층 이게 상당히 다르죠. 층수가. 그래서 26층이랑 4층 이 고층과 저층 가격 차이를 감안을 해야 되고 그 감안을 한 상태에서 이 거래 자체가 이 아파트에선 2건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갖고 뭐 강명역 푸르지 아파트가 2억 2천만 원이 빠졌다 이렇게 보는 거는 사실상 조금은 무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조금 요약하자면 결론적으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. 가격이 떨어지는 분위기 그런 추세인 건 맞는데 어떤 지역이 현재 좀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지는 좀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. 실제로 뭐 세종이나 대구 이런 지역에서는 집값이 아예 상승세 둔화가 아닌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수도권에서도 뭐 이러한 조짐을 보이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. KB 자료에서는 이 동두천시 아파트 매매 가격이
최근에 그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다, 0.05% 떨어졌다,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, 이 수치가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게 봐야 될 것 같고,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마찬가지로 뭐 비규제 지역에다가 GTX 신호선 그 교통호재가 반영이 되면서 올해 들어 이 지역의 집값이 무려 38%나 상승했던 지역입니다. 이렇게 급등한 곳에서 좀 이례적으로 급등한 거라고 봐야겠죠. 이례적으로 급등한 곳에서 현재 수도권에서 먼저 첫 하락이 시작이 되고 있다. 이런 현상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서울 올 하반기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은 현재 뭐 흔히 말하는 강남 4구 이 지역 일대들은 상승폭이 둔화하긴 했지만 이 아래쪽에 중저가 지역이 몰린 곳들과 비교하면은 여전히 상승세긴 합니다. 이게 아무래도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강남 4구와 이 중저가 지역에서의 시장이 현재 조금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결론을 요약하면은 지금 실거래가가 고점과 비교해서는 떨어지고 있고, 그 떨어진 채로 이제 거래가 계속해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, 아마 아까 말했던 그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지금의 상황을 좀 정확히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, 매물이 쌓이긴 하는데 급매물 위주가 거래가 되고 훨씬 높여서 부른 호가들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. 이 말은 즉 집값에 조금 끼어있는 거품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KB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상승세가 둔화하는 자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,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대출 규제가 강화하고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아까 보셨듯이 중저가 지역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좀 많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, 사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15억이라고 하는 이 고가주택 기준이 아주 우스울 만큼 뭐 20억, 30억이 해당하는 주택을 현금 100%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을 낀 매수자, 뭐 젊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이러한 금리 인상이라든지에 대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현재는 계속해서 덜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지금의 시장 상황이 거래를 아예 못하게 꽁꽁 막아두면서 거래량 자체가 급감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. 이러한 분위기는 내년 대선 전까지도 쭉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 급등한 지역,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지역이 왜 이렇게 가격이 현재 이렇게 높은 거야? 라고 단번에 생각이 드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이 거품 쌓여있는 호가를 현재 함부로 구입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